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은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입니다. 이번 주에 1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듣기만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역시나 이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수 얽혀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한몫을 했을 겁니다. 보통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빠른 결론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된 것을 무효화시키면서 유권자들,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문제의 그 김미리 판사가 1년 넘게 공판 준비기일만 5차례를 가지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휴가를 내고 재판부가 교체되어서 1년 4개월 만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 결과가 과연 내년도 대선 이전에 날지 그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을, 뿌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하게 청와대 전 영역에 걸쳐서 고위직들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 이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도 워낙 긴 이야기가 되다 보니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하명 수사, 결과적으로는 송철호 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죠. 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황운하 의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 이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죠. 이 김기현 시장 측근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치고 이러면서 민심에 영향을 끼쳐서 떨어뜨린, 지방선거에 개입한 그 정도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청와대 전체가 울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동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가지 파트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이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입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정책과 공약이 참 중요하죠. 이 부분을 위해서 청와대, 지금 국정상황실장인가요? 국무조정실장인가요? 이진석 실장이 나섭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정책비서관, 여러가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를 떠난 적이 없는 성골 중에 성골 친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석 실장은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정책에 대해서 나름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죠. 산재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게 울산시장 선거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산재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울산에 짓겠다. 울산엔 특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중공업이나 제조업 분야 공장들이 참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재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사람들 시에서 공공병원 지어서 치료해주겠다는 거 정말 좋은 정책 아닌가요? 그런데 이진석 실장이 나서서 기재부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산재 공공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요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국면에서 예탈 통과 못했다는 걸 타이밍을 딱 맞춰서 발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인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TV 토론회 등에서 아니 그 공약 산재병원 짓는다더니 왜 기재부 예타 통과도 못했느냐, 결국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이름만 조금 바꾼 다른 형태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이진석 실장과 청와대에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줘서 송철호 시장이 마치 자기가 만든 공약인 것처럼 들고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책 분야에서 김기현 시장의 공약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서 청와대 정책팀과 기재부가 나서서 예타 통과가 못했다는, 예타 통과 실패라는 뉴스를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시점에 발표하는 것까지 고려한 정책 차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바로 정무적인 개입입니다. 그 당시 송철호 시장의 민주당 내 경쟁자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울산 지역 민주당에서 오래도록 활동하면서 최고위원까지 한 나름 그 지역에선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요. 86 운동권 라인으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동호가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는 아무리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라도 임동호를 이기기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 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병도 정무수석이나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이번엔 출마하지 마라. VIP가 대통령이 자기 친구 울산시장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네가 양보해야 된다. 그 대가로 고배 총영사 같은 고위직 외교관 자리를 제의했다는 그러한 보도와 수사가 시작이 되었었죠. 실제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말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 자리 제의받은 건 맞는데 뭐 선거 포기 대가는 아니었다. 뭐 어쩌다 저쩌다. 결국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경선조차 치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게 되는데 이 불합리한 과정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는 울산 지역의 나름 유력한 정치인의 입을 막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를 위해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두 팔을 벗고 나선 셈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친동생이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라는 요직, 요즘 말로 꿀보직이라고 하죠. 그 요직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쟁자들이 법학 박사의 회계사 출신도 있었는데 다 제끼고 그냥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친동생이 그 자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울산시장에 출마하지 않은 그때 양보해준 데 대한 입막음, 대가성 인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책과 정무 라인에서 모두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송철호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마지막이 바로 민정 분야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사실 조국은 허수아비였고 그 밑에 실세였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나섭니다. 그 밑에 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저격했던 지금의 민정비서관이죠. 이광철 당시 행정관 등이 특감반 등과 함께 울산으로 내려가서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행동대장, 황운하 경찰청장 이렇게 나서서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나 비서들을 갑자기 압수수색했는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 선거가 끝나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무혐의 판정서를 굉장히 길게 썼다고 해요. 아주 이례적으로. 이 사건이 왜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 과정이 상당히 무례했다는 걸 검찰이 스스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울산과 청와대 그리고 경찰이 합작해서 만든 기획수사였던 셈이죠.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인 송기현 전 부시장의 수첩에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다 드러난 정황 등이 있고요. 일일이 청와대에 누구를 만나서 공공정책이나 이진석 실장과 공공병원 정책 등에 대해서 조율을 했다.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에서 제껴주기로 했다. 불출마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전부 다 그 부시장의 수첩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서 재판에 나온 송철호 울산시장이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적반하장식으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끝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기소했는데요. 증거 불충분이 원인이었지만 불기소하는 그 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로 범죄 혐의에 개입했을 게 대단히 의심이 되지만 현재 여력으로는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증거가 모자란다면서 일종의 SOS 신호를 남겨놓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청와대 조직 전체를 통솔하면서 정책, 정무, 민정 전 영역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시장을 도운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왜 청와대의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장이나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왜 송철호 시장 돕겠다고 나섰던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35번 등장합니다.
35번.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기에 공소장에 35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검찰 수사팀이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향배,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것을 결정하는 수단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이런 식으로 청와대 전체 조직이 동원이 되어서 정책과 정무와 민정 전 영역에서 특정 후보를 흠집내고 한 후보, 대통령의 친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이것보다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사안이 방대해서 그렇지 쉽게 설명이 되면 국민들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야 될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4개월 만에 지지부진하게 재판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만에 1심 결과를 내는 공직선거법의 보통 케이스들을 따져봐도 그렇고요. 대선 이전에 과연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으로나마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교란시키면서 이 재판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데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김미리 판사를 그 재판 담당 부서에 몇 년 이상 유임을 시킨 것만 봐도 대단히 부적절한 편향적인 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팩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해 가면서 임종석을 불기소한 이유에 단서를 달아가면서 반쪽짜리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진행 과정조차 너무나 늘어지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울산 사건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만 특검에 의해서 이 울산 사건에, 선거 개입 사건에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당시 울산으로 파견 갔다고 알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 반원, 검찰 출신의 수사관은 본인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지금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다녀가기도 했었죠.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있기에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한 남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선거 개입의 음모가 숨어있는지 반드시 밝히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를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잊지 마시고요. 비록 1년 4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중간중간 공판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께 팩트를 전달해 드리면서 국민 관심이 이 사건에서 멀어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